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만 중화민국이 한바탕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날만하죠. 타이완 중화민국이 난리가 난 그 소식과 함께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철저하게 속았다. 한마디로 들러리 역할밖에 한 게 별로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일본과 대만에 대한 새로운 신군사 동맹을 현실화했으며 대만 정부와 국방부는 중국과 북한, 시진핑과 김정은이의 불법 환족 선적을 공개적으로 우리는 단속할 것이며 김정은이의 목을 조이는데 이제부터 참여하겠다. 참 기가 막힌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소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외신들은 한결같이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왜 한미 정상회담을 했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가져온 게 과연 무엇인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이는 가서 병신짓만 하다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중국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던 대만, 중화민국.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의 역사. 자, 1992년도 중국하고의 국교를 맺으면서 사실상 1948년도에 중화민국 대만과 맺었던 국교가 잘렸죠. 그동안 대만은 중화민국은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습니까?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중화민국 타이완을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국방 수권 법안을 발표하면서 타이완을 중화민국이라고 국호를 불러주고 나아가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인도태평양 사령부와의 군사 교류를 확대해 주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만의 총통 차이잉웡 총통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무려 30억 달러 이상의 군사 무기, 미국 무기를 사올 수 있고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대만을 좀 무시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대만을 지켜야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을 옥죄일 수 있는 그 포지셔닝은 분명히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맥을 같이 한다 하겠습니다. 타이완 뉴스는 미국과 한국, 대만 해협 평화 유지를 위해 연합했다. 이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양자 정상회담에서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와 항해의 자유를 유지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지역 안정에 대해 공동 성명에서 이 대만 해협을 평화 해협으로 수호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의도, 다시 말하면 대만 타이완 뉴스가 밝힌 것은 땡큐 USA, 땡큐 한국입니다. 4월달 스가 일본 총리의 대만 해협 공동 성명과 함께 이번에도 분명히 이 한국 문재인 정권은 대만 해협에 대한 평화와 안정, 쉽게 말해서 대만의 편을 들었지요. 자, 이러한 소식이 퍼지고 나서 대만은 그야말로 난리가 날 수밖에 없지요. 대만이 이렇게 그동안 멸시를 받다가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또 한번 군사적 굴기에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굴기에 도전하고 있는 인공항공모함. 나아가서 대만과 일본의 신군사 동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요. 핵심적인 건 무엇이겠습니까? 4월달 일본의 스가 총리 이 미일 정상회담 하고 난 이후에 일본 자위대와 또 대만 해군들은 같은 공동 훈련을 했으며 대만과 또 미군, 나아가서는 호주군, 이제 필리핀군까지 새로운 신동맹 쿼드 플러스 확대가 더 진행될 거다라고 대만은 밝히고 있습니다. 대만이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당당하게 국호를 가진, 그래서 공식적이진 않지만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필요한 이 미국 관계법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만은 실질적으로 대만 내에는 미국 대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만과 미국 경제총연합회가 대사관 역할을 하면서 또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2020년 미 해병대가 대만까지 상륙해서 대만군과 공동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조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키우기를 더 확대해 주었죠. 그러니까 스가 일본 총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핵심적인 거는 대만하고 군사동맹을 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라. 그래서 대만에 대한 입장에서 일본은 스피드하게 대만에 관련된 연설을 이 연설문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강조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왜 그러면 문재인이 이용만 당하고 속았다라고 하는 그 암시는 무엇이다? 그것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수상하게 지냈습니다.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약간 반중국 언론이지요. 여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반중국과 관련된 또 혹은 이 로이터 통신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문재인이는 정상회담 전날까지도 끝까지 대만 해협에 관련된 대만 해협 평화, 쉽게 말해서 대만 편을 드는 문구를 넣지 않겠다고 얼마나 이 지랄 발광을 했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브레이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반중국 공산당 선언과 같은 대만 해협과 관련된 문구를 공동 선언문에 넣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외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거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은 이용만 당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하고 대만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반도체 패권. 그래서 대만의 삼성이라고 할 수 있는 TSMC, 삼성전자와 같은 그 전자는 이미 손을 잡았죠. 이번에 또 삼성전자를 손을 잡는, 다시 말씀드리면 외신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문재인이는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끌려와서 대만과 관련된 반중국 전선의 이 선두에 서 있는 대만 편에 서서 어쩔 수 없이 이 병풍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문재인이는 정상회담을 했으며 문재인의 이러한 외교 정책의 무능함이 결국은 백신은 못 얻어오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정상회담이 끝난 한마디로 비참한 문재인의 외교 정책과 외교 라인의 무능함에서 이미 문재인 정권은 끝났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이가 뭐 얻어온 게 있습니까? 어찌되었든 이번에 대만이 밝힌 핵심 이야기, 중국과 북한 김정은 그 대북 선적 환족 김정은이에 대한 유엔 제재와 김정은이에 대한 군사적 도발에 대만도 나서겠다. 김정은이를 잡는데 대만군도 나서겠다. 이게 저는 제일 속 시원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